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3월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기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 심화 강의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심화 강의 첫 강의니까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처음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본 겁니다. 이제 심화 강의는 말 그대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 반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뭐 심화라고 해서 뭐 새롭게 뭐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똑같이 하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내용들을 이제 스킵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 강의를 못 두고 기초 강의를 못 두고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오셨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꼭 좀 참고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 뭐, 뭐 기본 강의의 내용을 무시하고 강의한 건 아니니까 또 이제 기본은 이제 이미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동안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우리가 이제 지방세,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조세 총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라는 테마를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 교재는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자, 그러면 일단 소득세로 바로 가기 전에 일단 교재는 펴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으신 분들은 다 대부분 다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 책에 체크는 다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좀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이번 이제 심화하기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더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기초 기본 다 건너뛰고 오신 분들은 꼭 기본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지난 두 달 동안 공부했던 것이 바로 이제 어떤 걸 공부한 거냐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부동산 활동, 그렇죠? 부동산 활동에 따라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어, 배웠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스크린하고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활동이 있겠죠. 취득. 그럼 취득을 한다는 건 뭘까요? 뭐 여러분 뭐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는다. 네. 분양을 받는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으시는 경매. 그죠?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하게 물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급매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형태의 취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무슨 세?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할 수 있다. 취득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요 취득세는 이런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지방세였었죠. 얘는 지방세. 그렇죠? 네. 얘는 대표적인 지방세였다. 그래서 얘는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나 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취득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 취득 행위는 우리 민법에 있는 그 취득 행위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 있었죠. 최초. 기억나십니까? 최초. 자, 까먹었으면 또 해야죠. 네, 바로 원시 취득. 그렇죠? 두 번째가 승계 취득. 세 번째가 간주 취득이 있었죠. 간주 취득. 그러면 원시는 최초로. 이제 뭐, 이런 말들은 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승계. 예, 승계는 이전적 승계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유상승계 또는 무상승계 등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취득. 자,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간주하는 거. 그렇죠? 이런 취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는 이런 취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취득한 것을 우리가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공적인 장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그렇죠? 등록. 그러면 등록을 하고 면허를 득하면 내는 세금이 등록 면허세가 있었죠. 그러면 요 등록 면허세는 바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나신 공시법의 등기법과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시험 문제가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수년 전에 한 두 문항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우리 여러분들 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거 아시죠? 갑구 을구. 이제 뭐 기초 기본 이론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말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럼 갑구는 뭘 표시하죠? 갑구는 그렇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표시하는 거고 을구는 그렇죠. 이외의 등기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외의 등기를 표시하는 거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우리가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상속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이외의 등기는 우리가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납세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자, 아주 기초적인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신청할 때 세금을 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홍일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래서 얘도 지방세이면서 얘는 특도구세. 이때 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구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런 걸 우리 기본 강의 때 이제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 중에서는 우리 취득세가 한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등록면허세 내용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저 이제 기본 강의로 찍어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한 다음에는 이제 소유를 하죠. 보유를 하죠. 보유. 그럼 보유하는 거니까 보유세를 내야죠. 보유세. 그럼 보유세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었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우리 시험에서 한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얘도 출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한 문항꼴로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관할이 얘도 지방세지만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돼서 얘네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었나요? 고지 납부되는 세목이었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얘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고지 납부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지 납부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보통징수라고 했었죠. 무슨 징수요? 보통징수한다. 예, 보통징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국세였습니다. 국세. 자, 국세로서 얘는 과세관청이 국가가 세액을 계산해서 우리가 고지 납부를 합니다. 얘네가 고지 납부를 하는 거죠. 고지 납부를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정부가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부가. 다만 얘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선택적 신고 납부 이런 표현도 썼었습니다. 네. 자,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다시 차후에 점검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지방세 중에서는 요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요 재산세 요 두 가지만 정리를 잘 해두셔도 전체 우리 시험 문제가 16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그냥 놀킬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장받은 상가라든가 아니면 부장받은 아파트를 세를 주겠죠. 월세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 전세를 돌릴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를 한다. 임대를 하겠다. 임대. 그렇죠? 임대. 그럼 임대를 받잖아요. 그럼 임대를 받으면 얘는 임대 소득세를 내겠죠. 임대 소득세. 그러면 임대 소득세가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오늘 얘기가 되겠지만 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종종 출제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 실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중개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중개할 때 가장 많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임대 사업이죠. 물론 이번 이제 대선이 끝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택 정책이 어떻게 변모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임대를 하다가 양도를 하는 거죠. 양도를 하는 거죠. 양도라는 것은 처분을 말한다. 양도는 우리가 처분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금을 낼까요? 바로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겠죠. 양도 소득세. 그럼 양도 소득세는 우리 시험 지문에서 5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세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이 세 가지 세목이 좀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국세가 되고요. 얘도 국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거를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의 맨 앞에 지난주에 말미에서 체크해 드렸을 때 우리 조세 총론의 조세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누구로부터 납세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다. 맞아요? 자, 다만 이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납부하는 방법의 원칙을 뭐라고 배웠냐면 원칙은 금전 납부다. 금전은 현금 등의 납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금전 납부다. 그런데 도저히 금전 형태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땅이라든가 건물로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물납도. 그래서 물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번 2달 반복해서 정리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납이 있느냐? 물납이 얘는 없습니다. 물납 없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얘도 물납이 없었고요. 재산세 물납이 있었죠. 종합부동산세 물납 없었고요. 임대소득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물납이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세만 존재한다. 자, 요게 우리가 2달 동안 이제 배운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정의 위주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 좀 메모를 해두시면 전체 우리가 또 지난 2달 동안 배운 게 뭔지를 간단하게 스크린 해드린 거니까 요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세 총론 부분은 우리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다뤄지는 것이 뭐냐면 조세의 개념,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조세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 다음에가 국세나 지방세를 우리가 공부할 때 알아야 될 용어가 되겠죠. 국세나 지방세를 공부할 때 알아야 될 용어 등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념이나 분류라든가 그런 용어 등이 이제 중요한 테마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조세라고 한다. 예, 그래서 조세 총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우리 심화 때는 이 소득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방세, 그 다음에 조세총론 이런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 총설. 그럼 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 자, 여기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얘는 바로 소득의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 네. 그러면 이때 개인은 바로 납세문자를 말하는 거였고요. 이 납세문자는 크게 거주자 개인과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개인, 이게 둘로 쪼개집니다.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이 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 되면,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거주자가 되면은 얘는 국내에서 얻는 소득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 이거를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에요. 네. 거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다 합산 신고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다 거주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적과는 관련이냐?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설사 이분이 외국인일지라도 우리가 거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의 정의가 뭐였냐면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의 주소, 국내 주소가 있거나 자, 저나 여러분 다 주소가 있죠? 아니면 이분이 외국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으면 이분도 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은 이분은 거주자로 분류가 돼서 납세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주자로서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문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는 이런 과세기간 동안에 얻은 소득이 있다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얘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즉 확정해서 신고하는 세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하는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바로 국세를 말합니다. 국세를 말해요. 네, 그래서 얘는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 말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얘는 주소지 세무서. 그럼 이때 주소지라는 것은 바로 납세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소득세는 조세 분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소득세는 지방세일까요? 국세일까요? 아까 정리해 드렸었죠? 자, 얘는 국세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인세입니다. 인세. 자, 인세가 뭐였죠? 그렇죠. 인적사항을 따지는 거. 즉, 소득자의 개인의 인적사항을 따지는 거예요.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보통세였죠. 보통세. 그럼 보통세는 뭐였죠? 세금을 거두면 사용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자, 이런 용어의 뜻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보통세 받는 말은 목적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인세 받는 말은 물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 국세 받는 말은 지방세. 그 다음에 얘는 소득을 나중에 측정을 할 때 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냐, 얼마의 몇 프로. 그래서 얘는 종가세라고도 하지요. 종가세. 그리고 얘는 독립세라고도 합니다. 독립세. 독립적으로 우리가 계산되는 세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성격의 세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득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05페이지에 가보시면, 305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소득세 개요 해가지고 의의 및 특징. 자, 의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가 특징이 아마 별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특징에 보시면, 1번, 무슨 주의? 개인주의다. 자, 개인주의는 뭐냐면, 인별로 우리가 과세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은 중개업을 한다면,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번다면 중개업 소득하고 남편의 직장, 급여 소득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인별로. 그게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열거주의. 열거주의라는 것은 소득의 범위가 이 얻어진 소득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것만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 보시니까 소득세는 뭐가 있어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분류과세. 자, 그 분류과세에서 별표시. 그러면은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득이 들어오면 그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종합하는 이유가 뭘까? 자, 종합하는 이유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 부담률을 올리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누진 효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진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얘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6%, 6%대, 6%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자, 예적금 이자, 배당은 주식 배당, 사업은 있고 근로, 그 다음에 연금, 노후 대비로 받는 거죠. 기타. 기타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납부다. 자,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가 확정해서 신고납부해라. 이런 얘기예요. 5월 달에 확정해서 신고납부하고 얘는 납세지를 주소지 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 방식의 과세기간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 밑줄, 그 다음 페이지 2번 분리과세, 3번 분류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가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 분리과세는 또 차후에 임대소득세 시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리과세, 자, 거기다 메모해 둘까요? 분리과세라는 것은 우리 배운 단어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납세무가 종결되는 그런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 뭐예요? 원천징수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거.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게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즉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다시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중개사한테 아니면은 중개보조원한테 급여를 주면 세금을 떼죠. 세금을 떼고 끝나는 거, 그런 것을 분리과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과세기간의 원칙과 이번에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자 말씀드린 대로 0년, 달력의 1년을 쫓아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돼요. 그런데 거기 예외가 뭐냐면 이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이분이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일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사망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출국을 합니다. 출국. 그럼 출국을 하면 출국일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이민 가버리면.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납세무자와 납세지. 자, 가로 1번 거주자 비거주자 별표 해놓으시고, 자,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 그 정의는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그래서 이 얘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적과는 무관하다. 즉 아무리 이분이 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마이클 뭐 최라 할지라도 183일 이상을 체류한 흔적이 있다면 183일 이상 체류한 흔적이 있다면 거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저기요. 그 다음에요. 과세소득의 범위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납세지. 자,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뭘로 한다? 주소지. 그렇죠. 주소지 세무서가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거주자 있고 그 밑에 박스 별표시 해놓으시고 거주자 비거주자 나눠져 있죠.
그래서 거주자가 됐을 때는 무제한적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반해서 비거주자는 제한적인 납세의무가 된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를 지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납세지가 주소지가 되고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법인격 없는 단체란 말이 있는데, 자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메모되어 있나요? 자 메모되어 있는 분들은 확인만,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체크. 법인격 없는 단체는 우리 민법의 표현을 빌리면 이걸 비법인이라고 하죠. 비법인. 즉 비법인, 법인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비법인, 법인이 아닌데 그럼 뭐냐, 개인처럼 보겠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뭐가 있었냐면 종중단체, 아니면은 그 동창회, 즉 동창회나 종중단체는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좀 규모가 있는 동창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사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격 없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세금을 받자. 자, 이런 얘기였었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4번에 거주자, 의제, 비거주자, 의제. 자, 의제라는 것은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도 본다, 이건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즉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요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 때는 그 아래와 같은 기준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항공 승무원이다. 그럼 항공 승무원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국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거주하는 비거주자냐? 아니면 해외 주재원. 근데 해외 주재원은 외국에 살지만 모든 이제 급여를 받으면 그 페이롤, 그 급여를 다 본국, 우리 한국으로 다 송금해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사고 또 그걸로 이제 가족들 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소지가 183일 이상 거주지가 없어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2절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바로 어떤 거냐? 말 그대로 부동산 임대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주택을 임대했을 때 얻는 소득을 말하죠. 그래서 얘도 거주자 개인 또는 비거주자 개인이 국내 임대소득, 해외 임대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 수입이 생긴다면 이거에 대해서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하는 국세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득의 유형, 소득의 아까 유형이 있었죠. 소득의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크게 종합과세가 되는 유형이 있었고요. 종합과세가 되는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류과세가 되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는 유형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얘는 이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기타, 요 소득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2배사 근영기가 되는 거죠. 2배사 근영기.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이 이자부터 기타까지 있다면 다 이거를 합산해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업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매매업이다. 매매업. 그 다음에가 건설업이다. 건설업. 그 다음에가 또 임대업이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매매업이나 건설업이나 임대업을 지칭하는 건데, 이 중에서는 요 임대업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간혹가다 딱 매매업하고 건설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업종 구분, 매매업과 건설업에 대한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요게 한번 우리가 시험에 거론된 적이 있었죠. 업종 구분. 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업은 우리가 상가 임대업도 있고 주택 임대업도 있고 토지 임대업도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요 주택 임대업이 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소공으로 활동하면서 분양받은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를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 임대료 수입하고 그 급여 소득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합산한다. 이것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종합과세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금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소득은 합산한다,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렇죠? 분류과세한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중요하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가 임대업 등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가 된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임대사업소득의 범위가 있는데 그 박스에다 별표시 넣으시고 여기를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찬찬히 또 설명을 드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범위 보니까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여, 두 번째가 이제 재단에 대여, 세 번째가 채굴권 대여가 있는데 요 공장재단이나 채굴권 대여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1번만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단에 대여나 채굴권 대여, 이런 채굴권이나 재단을 중개 현장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 공장재단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장재단은 공장과 그에 딸린 시설물을 다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으로 이제 빌려주고 내가 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굴권이라는 것은 이제 광업권, 즉 자신의 광산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인데 그 광업권에다 채굴 시설을 이제 어태치해가지고 이걸 통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채굴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상의 권리, 요게 좀 중요해.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미등기 포함, 즉 땅이나 건물에 임대일 때는 등기 미등기를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질과세. 실질이 뭐였죠? 형식, 요식보다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때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세권도 있고요.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대여주고 우리 임대를 받는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주고 임대를 받는다. 그러면 임대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소득이 돼요. 임대사업소득이 됩니다. 임대사업소득이 돼요. 단 공익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거는 기타 소득이다.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지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래서 지료를 받는 거고, 지역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그래서 편익을 제공해 주고 어떤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권에 대여.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에 대여, 지역권에 대여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에 대여도 있죠. 전세권에 대여는 전전세죠. 전세권자가 거꾸로 대여를 해주고 월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거꾸로 대여를 해주고 월세를 받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세권에 대여, 지상권에 대여, 지역권에 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인데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는 기타다. 그럼 기타라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기타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을 우리는 토탈 기타 소득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310페이지에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310페이지에 가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인 범위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또는 권리에 대여 1번에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 기업과 니은의 공익사업 밑줄입니다. 그 공익사업이라는 게 자, 이런 걸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쓰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2번, 3번인데 2번, 3번이 요건데 요거는 뭐 출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1, 2, 3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임대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넓은 그런 사례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 더 알아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심화강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담보를 이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담보를 상대방이 이제 자기 있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정해주면 월세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이 사람한테 월세를 받는 거니까 임대사업소득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이게 바로 이제 옥탑 광고입니다. 옥외 광고라고 하죠. 우리가 옥외 광고 수입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인데 이걸 분양을 원래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서 잠깐 임시로 임대료를 받는 거, 임대하다가 이제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뭘로 보느냐? 임대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또 요약 잘 돼 있죠. 별 표시해 놓으시고 토지, 건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은 사업소득인데 토지, 건물을, 전세권을, 지상권을 팔면 양도하면 양도소득. 그렇죠. 양도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임차권 중에 미등기 점포 임차권을 팔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입에사 근영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양도는 분류과세다. 그래서 왜 양도세를 따지느냐? 분류냐 종합이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그래서 공익자가 없으면 사업이지만 있으면은 기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과세에 대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심화 강의 때 다시 까먹은 것들은 다시 또 리마인드 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기본 강의 때 좀 정리를 많이 못하고 오신 분들도 심화 때 좀 열심히 또 해서 정리를 또 잘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